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장,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 좀 있었는데 법무부가 조금 전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내고 기존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던 김도영 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하에 단행한 것으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간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관련한 그런 잡음,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적과 관련해서 인사를 낸 것으로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됐다라고 밝혔고요. 법무부는 앞으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소장을 교체하고요. 서울구치소장의 기존 수원구치소장이었던 김도형 소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 짧게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강재 의원님. 경질성 인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이 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다음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라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에 관련해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의 중심에 서울구치소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책임을 물은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그간 사실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구치소에 항의 방문도 했었고요. 국민들도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왜 이걸 체포를 못하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번번이 실패한 부분, 이 부분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지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특혜 시비가 걸렸다라는 부분은 좀 뼈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현재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 신문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지금 또 비판이나 원성을 보내고 계시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성질로 지금 인사가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나 사법질서 이런 부분들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특혜 시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점, 이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간 특혜 시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을 빚었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간의 여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서울구치소장의 기존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발령을 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비판이 높았었죠.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못하는 65세 노인을 서울구치소의 교도관 10명이 체포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이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 차원에서 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위 차원에서도. 그랬는데 그때도 무슨 CCTV나 바디캠도 공개를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어떻게 했든지 체포 집행을 하라 이렇게 했었는데도 결국에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인사 교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이후에는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뭐 앞서 두 분이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경질성 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10명이 못 드러냈으니 그것이 과연 그러면은 저 소장의 잘못이었을까? 그분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게 한 사람이 격렬하게 이렇게 그 반응을 하면 예. 몸부림을 치면 그 몇 명이 달려들어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의자를 들어서 옮기려 했고 거기서 또 떨어졌고 뭐 이런 서세한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소장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고개가 갸우뚱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아니죠.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놔야지 다음 소장한테 당신도 이제 혹여라도 그 다시 영장을 하려고 할 때 진행하려고 할 때 안 하면 당신도 이렇게 될 거야 쫓겨나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조금 예, 말씀드리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30년간 교도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안 나가겠다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뭐 강제로 이렇게 한 적을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을 거부하고 이렇게 완강하게 속옷바람으로 저항하고 이런 케이스도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된 사람이 이렇게 저항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적인 그 법적 그 절차에 따라서 예. 집행을 하고 수사에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에는 그걸 못 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강큰 그 구속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예.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는 그 저항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 전례가 없었다라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땅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를 근데 그 평가를 말- 정리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